2025학년도 수능 고득점 대박을 기원합니다. 지난해 9평 기출 그리고 올해 9평 문제로 2025학년도 수능 문항을 예측하는 그 두 번째 시간 수학 1의 두 번째 단어는 삼각함수입니다. 정의된 교재 파일은 밴드 개념상상 교육연구소에서 다운받아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삼각함수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3.4점짜리로 늘 세 문항씩 이렇게 출제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어떤 세 문항들이었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아주 쉽죠. 자, 어떻게 주어졌니? 각의 4분면입니다. 몇 사분면이요? 4사분면. 몇 사분면이요? 4사분면이요. 그리고 몇 사분? 나는 2사분면이요. 자, 그 세타에 대해서 코사인 값을 줬고, 사인 마이너스 세타의 값을 줬고, 탄젠트가 뭐냐? 탄젠트 어떻습니까? 지난해 9편과 비록 뭐 간단한 문제이지만은요, 똑같이 물었잖아요. 사인 코사인만 바꿨잖아요. 그 다음에 이번 9평에서도 조금 어렵겠네요. 코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가 이와 같을 때 뭐 탄젠트나 뭐 사인 하나만 물어보면 간단하기 때문에 사인 플러스 코사인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이건 어떤 기본 원리 개념을 알면 되는가? 삼각함수의 뜻 정의입니다. 그리고 삼각함수의 상호 관계입니다. 여러분이 삼각함수를 공부하면서 상당히 애를 먹는 것이 여러 가지 공식 때문에 그렇죠. 이제 신경 쓰지 마세요. 수능 문제는 고작 삼각함수 안에 세 문항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저와 하는 것만 해도 됩니다. 자, 일단 삼각함수는 좌표 평면에 이와 같이 동경이 있습니다. 움직이는 선이요. 그 위에 점을 P, X좌표, Y좌표, XY로 놓고 이 동경의 X축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에 OP 길이분의 Y좌표가 사인이고 OP 길이분의 R분의 X가 코사인이고 OP의 기울기가 탄젠트입니다. 삼각함수의 가장 기본 Y좌표가 사인이요, X좌표가 코사인이요, 기울기가 탄젠트입니다. 그리고 삼각함수의 상호 관계로서 이와 같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도 정의를 이용해서 서술을 해서 증명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인 마이너스 세타라든지 코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는 어떻게 하는가? 이거 외우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해보면 돼요. 세타일 때 사인이라면 이 점이 Y좌표죠. 마이너스 세타는 반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서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 X축에 관한 대칭이니까 Y좌표 부호가 반대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사인 세타입니다. 그 다음에 코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면 세타 간 다음에 파이만큼 더, 파이 간 다음에 세타를 가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 이와 같이 대칭이네. 원점에 관한 대칭이니까 X좌표가 서로 어떻게 돼요? 부호가 반대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입니다. 이렇게 삼각함수 뜻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 삼각함수에서 이렇게 변형된 것도 이 삼각함수 정의를 이용해서 바로 설명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삼각함수 그래프를 이용해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문제는 쉬운 것이었기 때문에 굳이 제가 풀이하지 않아도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점점 이제 단계를 높여볼까요? 그 다음에 4점 또는 3점, 주로 4점짜리로 출제되는 것이 뭔가 하면 삼각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겁니다. 작년 9평 문제는 이렇게 제한된 범위 안에서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x값의 범위가 이 부등식에 해요. 그럼 이 구간의 길이가 어떻게 되느냐? 4점입니다. 그다지 어려운 것이 아닌데도 매우 중요한 원리 개념이고 단원당 4점 문항은 하나씩 내야 되기 때문에 삼각함수 안에 4점이랑 삼각함수 그래프와 관련되는 간단한 방정식이나 부등식에 대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올해 9평에서는 역시 제한된 범위 똑같이 주어졌고요. fx를 다르게 정했네. 사인 함수 그래프를 평행이동, 그리고 대칭, 확대, 평행이동했어요. 자, 이 범위 안에서 실수 t에 대하여 x의 방정식, 이건 부등식이었고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3개가 되도록 하는 모든 t 값의 합이 이와 같더라. 그럼 PQ 합이 어떻게 됩니까? 이걸 물어봤습니다. 자, 기본적인 내용이 뭔가? 삼각함수 그래프에 대한 것이죠. 그건 하나 더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지난해 구평 문제 간단한 삼각 함수가 포함된 부등식이고 그리고 삼각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한 함수 그래프 방정 실근의 개수입니다. 자, 그러면 구평이었고요. 이거 작년 수능 문제 좀 어려워요. 함수 fx를 이와 같이 sin x가 아니라 sin 4분의 파이 x예요. x가 이 범위에서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자연수 x값 4인데 놀랍게도 이거요. 3점이에요. 4점으로 해도 될 텐데 3점입니다. 세 문항 중에 이놈이 제일 어려웠는데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었다는 얘기겠네요. 자, 그럼 이런 것들을 다 풀기 위한 기본적인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상가함수 그래프의 사인 그래프는 이와 같이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코사인 그래프도 이렇게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하지 말고 꼭 이렇게 한번 그려보세요. 그랬더니 어떤 기본 성질이 있는가? 정역은 실선 제곱이 밥이고 치역은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 최소 최대값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인 함수 그래프는 원점에 관하여 대칭, 원점뿐만 아니라 파이에 대해서도 대칭이고 요점에 관하여 있어서 대칭입니다. 그리고 코사인 함수 그래프는 y축에 관하여 대칭입니다. 그 다음에 이 파이마다 반복되기 때문에 주기가 이 파이라고 하는 기본 성질이 있습니다. 자, 이제 그래프죠. 그러면은 이와 같은 상가함수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는데 상가함 정의를 이용해서 해도 돼요. 원 그려가지고 점의 위치를 이동시켜서 해도 됩니다. 그 x좌표, y좌표, 서로 관계가 따져도 되고요. 자, 그런데 그래프의 평행 이동 또는 대칭 이동, 이게 핵심이에요. 외우려고 들지 마십시오. 그럼 이 시험장은 외우려고 하는 친구는 잘못 외워서 부호를 잘못 써서 애를 먹습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만 수능 며칠이 아니라 400 며칠이 남게 돼버리면 죄송해요. 함수 그래프의 평행 이동이나 대칭 이동으로 설명해요. 예를 들어서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x라고 하면 사인 함수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평행 이동해요. 자, 이 사인 함수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평행 이동했더니 뭐가 되어버려서 코사인하고 같아.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x라면 코사인 x라는 함수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평행 이동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인 함수 그래프하고 x축에 관해 대칭인 꼴이 나와서 마이너스 사인 x입니다. 그러면 그 어떤 경우가 주어지더라도 평행 이동으로 설명하면 되겠네. 그래요. 굳이 이제 2분의 파이가 아니라 다른 것이 주어지더라도 평행 이동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평행 이동 그리고 대칭 이동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자, 앞서 출제되었던 문제보다도 수능을 대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함께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제 종이로 된 교재 파일 다운받아 보셨는지요? 그 내용 중심으로 공부하면 돼요. 내용 별거 없어요. 수능은 뻔한데 뭐. 자, 삼각 함수가 포함된 방정식과 부등식은 그래프를 이용한, 그래프를 이용하라고 그랬어요. 그래프 이용하라고 저는 다른 그거는 수능 문제 경향이 아닌 고난도 다른 경시대 문제 같은 그 킬러 문항 풀 때 나는 것이고 킬러 문항 안 나와요, 이제는. 그래프만 그리면 돼요. 그래서 이 범위 안에서 이 삼각 방정식을 푸시오라면 사인함수 그래프 그냥 그리면 돼요. 그래. 그럼 이 사인함수 그래프에서 사인 값이 2분의 1 되는 거 딱 두 개잖아요. 끝났어요. 그래프 그려서 하면 돼요. 이렇게 안 해도 이제 이렇게 하십시오. 수능 문제도 전부 이렇게 풉니다. 그 다음에 역시 부등식을 푸시오라고 했더니 코사인 그래프 역시 그립니다. 코사인 그래프 그려서 이 코사인 함수 그래프가 2분의 1보다 작게 되는 것을 찾으시오라고 했더니 여기 됐어요. 그래서 바로 나왔어요. 어떻게 하라고? 삼각함수가 포함된 방정식이나 부등식은 그래프를 그려서 한다. 그래프 그려서만 하면 돼. 그렇게 하는 것만 물어봅니다. 4점으로 출제될 겁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쉽게 간단히 하면 되네. 그래서 앞서 문제들을 그래프를 이용해서
어떻게 풀 것인가 그림과 함께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0보다 크나고 2파이보다 작을 때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x 값의 범위는 이라고 했는데 우선 코사인 x이기 때문에 코사인 x의 그래프를 이와 같이 그립니다. 그 다음에 사인 함수 그래프를 그렸더니 이와 같이 이렇게 나오는데 7분의 파이라고 하면 사인 7분의 파이 이와 같이 돼요. 그것보다 작은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케이 나왔어요. 그러면 요놈이 얼마이고 요놈이 얼마인지 구해서 그 사이의 길이를 구하면 되죠. 요거 찾는 방법은요. 내가 7분의 파이잖아. 나는요. 4분의 파이간의 대칭에 둘 다음은 2분의 파이가 되도록 하면 되니까 얼마인지 답을 찾아낼 수 있죠. 14분의 5 파이가 나옵니다. 아, 그래프의 대칭성을 이용하는 거네. 그 다음에 요 값을 찾는 방법은요. 그대로 뭐 이동시켜도 되고 요건 특별히 어떻게 해요? 예, 파이에 관해 대칭 요만큼 왔다면 내가 이만큼 하면 되겠네. 두 개의 합이 얼마? 2파이가 되도록 하는 값을 구해주면 되니까는 14분의 23파이 끝 됐어요. 따라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값을 구하면 어떻게 되는가 알 수 있죠. 아, 특별하게 뭐 하는 것이 아니라 4점이잖아. 4점을 준 이유는 어려워서 4점이 아니라 반드시 이것을 알아야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학에서 수학 능력이 있는가를 물어보기 위해서 필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4점이 배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지난 구평 문제요. 너무 쉬웠을 거예요. 그런데도 4점이잖아. 여러분이 아마 이 문제를 이게 왜 4점이지? 라고 의아하게 생각한 친구 있습니다. 이게 킬러 문항이 아니라 중요한 내용이 반드시 알고 대학에 오라고 하는 것이 단원마다 그런 것들이 4점이에요. 자, 이 범위 안에 사인 x 그래프를 그려요. 또 사인 x 그래프 다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이기 때문에 굳이 뭐 마이너스 1은 안 봐도 상관없겠네. 하지만 그린다면은 제로에서 파이까지 사인 x 마이너스 1의 그래프이고요. 그 다음은 요거 대칭시키고 확대시켜서 그리면 이와 같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뭐라고 했어요? 이 범위 안에서 이 방정식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라고 했기 때문에 쭉 그었을 때 교점이 3개 나오도록 하면 되니까 하나, 둘, 3개인 경우 이와 같은 것을 그었을 때 나왔죠. 또 이렇게 그었을 때도 교점이 하나, 둘, 3개입니다. 자, 그렇게 되는 t 값은요. 여기서 제로가 있고요. 여기서 2분의 파이가 있고 파이가 있고 그리고 또가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오케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다 나왔죠? 자, 값이 뭔지는 여러분이 다 구해낼 수 있고 이 시간 문제 푸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값을 찾아주는 방법, 양쪽 대칭이라는 걸 이용하면 두 개의 합이 3파이라는 거 금방 또 알 수 있을 거예요. 예, 이렇게 기본적으로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상가함수 그래프를 이용해서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 방정식과 관련되는 문제였네요. 그죠? 4점짜리로 출제되네요. 자, 또 볼까요? 지난해 기출문제인데, 이 4점이라고 했는데, 3점이라고 했는데, 제일 어려운 건데, 사실은 4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x가 이와 같다. x범위가 이와 같다.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x값 합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함수 그래프의 평행 이동입니다. fx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해서 살펴보면 코사인 4분의 파이 x가 될 거예요. 자, 역시 이것도 대입하고 계산해 보면 돼요. 같은 값이 나와서 이 제곱의 값이 4분의 1보다 작게 된다고 나왔을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것의 그래프를 그리면 돼요. 그러면 이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크고 2분의 1보다 작은 걸 찾으면 되죠. 자, 기본적으로 이 범위 안에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주기가 얼마인지도 또 알 수 있으니까는 굳이 제가 보이지 않더라도 바로 확인할 수 오케이 되었어요. 그럼 이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과 플러스 2분의 1 사이에 들어와 있는 자연수를 몽땅 찾아내시오라고 했는데 보세요. 아까 푼 것보다 좀 어렵지요. 간격 치밀하게 찍어서 찾아내면요. 2, 1대 있고요.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안쪽에 쏙 들어와 있는 6일 때 있고요. 그 다음에 들어와 있는 10일 때 있고요. 그 다음에 10일 오케이 확인되었습니다. 자, 삼각 방정식이나 부정식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제가 그래프 그려서 하면 됩니다. 그래프를 그리기 좋도록 식을 약간 변형시켜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출제된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자, 그 다음은 또 삼각함수단에 또 다른 4점짜리로 강력하게 예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삼각함수의 활용입니다. 뭐죠? 세 가지.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그리고 넓이. 자, 문제 한번 봅시다. 이번 구평 10번 문제입니다. A가 2분의 파이보다 크다. 또 둔각 삼각형이네. 꼭지점 A에서 선분 BC에 내는 수선의 발. 여러분은 수선의 발에 밑줄을 그어놓으십시오. 수선의 발, 높이라고 부르죠. 뭐 할 때 써요? 넓이 구할 때요. 아, 그러면 넓이를 이용했구나. 수선이요? 수직이네요. 그럼 직각이 나오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도 이용할 수 있네. 그래. AB, AC 두 변 길이의 비율이 루트 2대 1. 이거 뭐예요? 변의 길이의 비율. 삼각함수 활용해서 사인 법칙. 그리고 AH, 높이가 2래요. 이 삼각형 ABC, 외접원. 그래요.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 외접원의 지름이 사인 법칙의 그 변의 길이와 대각의 사인과 비례한다. 비례상수잖아. 사인 법칙을 이용하겠다. 그 넓이, 오케이. 넓이가 이와 같은 거니까는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가 루트 55루트 2라는 것도 알았네. 그때 BH라는 길이는 이라고 물었습니다. 문제를 미리 다 풀어볼까요? 아니요. 문제가 어떤 문제인가 먼저 살펴보고 나서 할까? 아니요. 이거는 선생님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에 대한 것들인데, 그거 좋아요. 세 가지 유사한 문제를 다 살펴볼게요. 핵심은 외접원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지난해 구평 문제도 볼게요. 그림이 주어져 있어요. 올해 구평은 그림이 없었습니다. 편의 길이가 주어졌습니다. AB, AD 길이가 2, 1이고 그 다음에 요 각의 크기가 120도, 요 각의 크기가 4분의 3, 8, 135도. 사각형 ABCD가 있다. 삼각형 BCD 외접원이네.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가 R, 외접원의 지름이 반지름 길이 사인 법칙에 쓰이죠. 그 다음에 이것을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가 R2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림까지 이렇게 친절하게 주어졌습니다. 다음은 그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의 곱을 구하는 과정이다라고 했는데, 어떤 친구 이거 다 풀어봤는데, 물론 다 풀어봤는데 제가 또 잔소리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2 수능 한 달 전에 올리고 있는 스크랩 강의가 유명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문제를 안 풀었는데도 그것만 한 10번 읽고 시험장에 갔더니 문제가 숫자만 바뀌어져 있고 똑같네라고 해서 단 한 달 공부하고 등급을 2단계, 3단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남는 시간에 다른 탐구 과목 공부해도 됩니다. 자, 이 사인 법칙에 의해서 그래. 사인 법칙을 이거 구하는 거네. 이 R은 지름이고요. 이게 뭔지 아시겠죠? 변의 길이와 마주보는 각의 사인 값은 비례하는데 비례상수가 외접원의 지름입니다. 그래. 또 사인 법칙에 의해서 R2, 같은 식으로 계산하면 되겠네. 이제 세 변 길이와 한 각이 있다면 코사인 법칙, 그래. BD 있네. BD. 곱해주면 BD 제곱이 나오네. 그 BD 길이의 제곱을 코사인 법칙으로 구할 수도 있고, 요거 곱했더니 R은 R, 그래. 급하게 문제만 이렇게 보면은, 이 좁은 시각으로 보면은 이게 뭘 이용했는지 큰 것이 안 보입니다. 사인 법칙, 외접원. 그 다음에 코사인 법칙, 그리고 곱해도 되고요. 변의 길이의 제곱에 대한 거. 자, 이때 가나다에 알맞은 수를 PQR이라고 해서 이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두 문제의 공통점이 뭐예요? 외접원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볼까요? 수능 문제도 그런 말이 있는 거. 그림과 같이 AB 길이가 3, BC 길이가 5, 변의 길이가 2개 알려져 있네. 또는 변의 길이의 비율을 낮추면 되겠네. 그리고 다른 길이의 곱이 주어져 있네. 그리고 한 각이 주어져 있네. 그런 사각형이 있어.
넓이, 넓이. 그리고 사각형 또 넓이. 왜 또 외져버리네. 그럼 선생님 예측했습니다. 2025학년도 수능도 이와 같이 삼각형이나 사각형이 있고 외접원에 대한 정보가 주어질 겁니다. 외접원의 반지름, 지름 또는 넓이에 대한 정보가 주어질 거예요. 그래, 뭐 할 때 쓰이죠? 이 사인 법칙 구할 때. 그때 또 넓이네. 넓이 사이가 이와 같이 되더래. 그때 나를 구하시오라고. 역시 4.25 그림과 함께 친절하게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꼭 알고 수능장에 가야 될 핵심 원리 개념 3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사인 법칙. 삼각형에서 변의 길이와 그 대각의 사인 값은 비례하는데 비례 상수가 외접원의 지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의 길이에 대한 비율은 그 대각의 사인 값하고 같습니다. 비례 상수가 뭐라고? 외접원의 지름이요. 그 다음에 코사인 법칙은 세변 길이와 한 각에 대한 것이고, 이거는요, 세변 길이와 한 각에 대한 것, 그 중에 하나를 모를 때 계산으로 찾아낼 때 쓰이는 것. 그 다음에 삼각형 넓이는 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니까는 기초는 밑변 곱하기 높이라고 해서 2분의 1이라고 해도 되는데, 두 변 끼인 각을 끼인 각을 이용해서 하늘 수 있는 것도, 이 3가지만 잘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풀 것인가 간단히 한번 살펴봅시다. 올해 구평 문제가 있습니다. AB와 AC 길이의 비율이 루트 2대 1이기 때문에 루트 2t t라고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AH가 2라고 했기 때문에 높이 2라고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접원의 넓이가 이와 같기 때문에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 원넓이와는 달리 이와 같이 되었어요. 그러면 쌤 다음을 알았습니다. 뭘 알았니? 이 길이에 대한 정보가 없는데 이놈의 길이를요, 이 각에 대한 정보도 없습니다. 그런데 둔각이라고 주어졌잖아. 여기 있어요. 따라서 BC의 길이를 외접원의 지름을 이용해서, 그리고 이 각을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네. 그죠? 이 변의 길이는 뭐 대각의 사인 값하고 비례하는데, 사인 A하고 비례하는데 비례 상수가 뭐 외접원의 지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0 루트 2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은 또 어떻게 하는데? 수선이라고는 뭐라 그랬어요? 넓이라고 그랬잖아. 그래. 저 삼각형 넓이를요, 2가지 다르게 표시할 수 있네. 2분의 1에다가 BC 길이 10 루트 2 곱하기 사인 A에다가 높이 2라고 해도 되고, 그리고 또 다르게 2분의 1 AP의 길이 루트 2t에다가 그 다음에 AC의 길이 t에다가 그 다음에 끼인 각의 사인 값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면 사인 A, 사인 N 없어지고 t 제곱의 합이 얼마인지 구해지네. 그래. 옳지. 그럼 선생님 해결되었어요. 이 직각삼각형의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하면 구하고자 하는 BH 길이는 직각삼각형 피타고라스 정리로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BH 길이의 제곱은 빗변 길이의 2t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4. 오케이. 그럼 바로 해결되었죠. 사인 법칙 써먹었네. 그리고 삼각형의 넓이를 2가지 다르게 표현을 했네. 코사인 법칙 사용하지 않았네요. 그죠? 코사인 법칙을 써먹을 수도 있겠는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었다고요. 어떻습니까? 올해 또 예상해 보겠습니다. 외접원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고 외접원에 대한 정보와 삼각형의 변의 길이나 각에 대한 정보가 주어지고 미지의 다른 값을 구하는 문제로요. 자, 그 다음에 또 지난해 구평 문제도 4점짜리로 강력하게 출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 풀이 방법 원리를 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앞서 차분에다 읽어봤죠. 자, 그때 구하고자 하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으로 외접원의 반지름의 곱을 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어떻게 되지? 쌤, 이 길이가요 1이라고 했습니다. 이 길이는 2라고 했고 여기에 대한 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찾아낼 수 있는 것은요, 뭐가 있겠습니까? R1이 있어요. 일단 BD라는 길이가 있어요. 요 원에 요 값이 주어져 있네요.
옳지. 그러면 R1이라고, 사실 이 R1이죠. 비례상수로 표시하면요. 나는 사인 요놈의 값이요. 사인 4분의 3파이에다가 필요한 것은 BD 길이입니다. 그런데 내가 나눠져 있으면 이와 같이 주어져 있죠. 따라서 요놈을 가져다 표시한 것이 2분의 루트 2 BD라고 주어져 있을 거예요. 예. 자, 이렇게 수능에 임박해서 할 때는요, 급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문제 하나를 보더라도 평소보다 두세 배 정성을 다해서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그렇게 할 수 있네. R2라고 하는 것은요, 2배의 요각이요. 사인 3분의, 사인 법칙입니다. PT입니다. 옳지. 그러면 가 빈칸과 BD를 구할 수 있네요. 예, 그건 여러분이 찾아내라고 한 거예요. 예, 제 스크랩 강의는 한 친구가 이럽니다. 이제 문제 다 풀고 다 뭐하죠? 하루 만에 다 풀었대요. 그래서 내가 수차례 강조했는데도 내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친구 올해 또 왔더라고요. 또 다 풀고 뭐 해야 돼요? 아니, 너 내년에 또 올 거잖아. 속으로 그래서. 그런데 아무 대답 안 했어요. 그렇게 하라고 준 게 아닌데. 그랬더니 어떤 친구는 그럽니다. 선생님, 이거요. 선생님 취재하면 이거네요. 우리 할머니가 이해할 수 있도록 내가 연구해서 할머니께 설명해 주면 돼요. 그래, 그 정도 정성으로 공부하라는 게 뭔 뜻인지 알겠어요? 우리 집에 강아지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연구하고 고민하고 공부하라는 거예요. 문제 수가 아니라 정성을 다해서. 자, 그 다음 우리는 이거 곱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네, BD 곱하면 되겠네. 요놈의 값은 선생님 표시 안 했어요? 이거 곱을 구하라 그랬잖아. 그래서 BD를 변으로 한 코사인 법칙을 사용해야 됩니다. 알 수 있는 것은 1이 있고 요놈이 있어요. BD 길이가 있고 요 각이 있네. 그렇지. 여기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면 BD의 제곱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BD의 제곱은요, 2의 제곱 4에다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놈에다가, 그리고 1 곱하기 2 곱하기 사인 요 값이니까는 마이너스 SKS를 했더니 플러스 얼마 표시 안 할래요. 여러분이 하세요. 그렇게 해서 해주면 7이라는 값이 나오는데 내가요, 요거들 곱한 거 같잖아. 곱한 거 같기 때문에 나 역시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R1 곱하기 R2에다가 요놈이요. 요놈 나눠준 걸로 그대로 다시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옳지. 그럼 끝났잖아. 그러면 R1 곱하기 R2의 값이 얼마인지 찾아낼 수 있었죠. 예. 자, 이 시간 다시 제가 찬술하면 제 풀이가 아니라 어떻게 문제를 분석하고 해석할 것인가. 외접원에 주어져 있어서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해결했다. 그 다음에 이거 곱을 물었기 때문에 BD 제곱,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살짝 계산하고 보여주면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자, 여러분도 풀이 답 물론 내십시오. 올바른 스크랩 강의 공부는요, 정확하게 문제를 천천히 읽고 문제 안에 나와 있는 단어 하나하나 그 의미를 다시 생각하고 필요한 거 다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수능 한 일주일 남겨놓고 그리고 차분하게 동생에게 강의하는 식으로 칠판에 제가 풀이하는 식으로 깨끗하게 생략 없이 풀이를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볼까요? 지난해 수능 문제 13번으로 역시 했던 거 앞서 문제는 봤기 때문에 한 번 더 안 읽어도 되겠죠? 자, AB 길이가 3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BC 길이가요, 항상 그림 그릴 때도 천천히 하세요. 루트 13이라고 해서 두 변 길이와 이 각에 대한 3분의 파이라고 주어져 있네. 그 다음에 AD의 길이와 X라고 할까요? 이놈의 길이 Y라고 할게요. X 곱하기 Y 값이 9라고 주어져 있어요. 이것의 넓이가 S1이고요. 그래, 이 넓이가 S2인데 넓이 사이의 관계가 이와 같습니다. 그때 나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ACD의 외접원의 반지름이요. ACD 외접원의 반지름. 그리고 이 각이요. 쌤 이 각을 세타로 놓고요. 그러면 이 길이를 지금 알면은 각
그리고 대변 길이 사인 법칙에 따라 R하고 관계를 구할 수 있네. 아, 그래. 이 R이 B의 상수인데 뭐요? 변의 길이 B와 사인 값이요. 오, 이거요. 옳지, 옳지, 옳지. 그럼요, 나눠주면요, 이와 같이 돼요. 그런데 우리 뭘 구하라 그랬어요? R 나누기 사인 세타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이에다가 사인 제곱 세타 B, B하고 사인 세타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만 찾아내면 되네. 그거 어디서 찾지? 야, 일단 봤더니요. 사이드 앵글이기 때문에 코사인 법칙으로 B를 구할 수 있네요. 옳지. B의 값은 코사인 법칙으로 구해냅니다. 어떻게? 마주보는 거 13, 그리고 3의 제곱 9, B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 6B에다가 그리고 코사인 3분의 파이니까 마이너스 3B와 같이 돼서 그래. B에 대한 2차 방정식이잖아. 그림상 봤더니 B라고 하는 것은 변의 길이기 때문에 다른 값을 함부로 할 수 없고요. 따라서 B 값이 구해질 겁니다. 그럼 B가 해결이 되었어요. B가 해결이 되었으니까는 이제 그 다음 어떻게 S1 넓이. S1이라고 하면 저 삼각형의 넓이인데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각이 있네. 그래, 나 2분의 1에다가 3 곱하기 B 곱하기 사인 3분의 파이라고 구해주면 돼. 그럼 S2의 넓이는요, 여기 있잖아. S2의 넓이는 6분의 5 S1인데 S2의 넓이를 XY 곱이 있잖아. 2분의 1 X 곱하기 Y 사인 세타. 오케이, 해결이 되었어요. 자, 내가 얼마인지 구해졌죠? 따라서 내가 얼마인지 알았죠? 내가 얼마인지 알았죠? 그럼 사인 세타가 구해지네요. 옳지, 됐어요. 그러면 사인 세타를 알았고 B를 알아서 이 값 또한 계산할 수 있죠. 자, 어떻게 하는가 그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좀 복잡하고 어렵네요. 그죠? 지난해 수능은 올해 수능보다 조금 어렵고요. 올해 수능은 지난해 수능보다는 조금 쉽게 출제될 것입니다. 자, 2025학년도 수능 대박을 위한 스크랩 6 두 번째 단은 삼각함수였습니다. 5번이고 10번이고 수능 날까지 차분하게 읽고 천천히 급하게 하지 마세요. 뭘 알아야 되는가 기본 원리 내용을 다시 한번 음미를 하고 그리고 수능 일주일 정도 남겨놓고 깨끗하게 동생에게 강의하듯이 풀이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